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경제운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기업 대출이 문제입니다. 이 은행들이 기업 영업을 강화하면서 기업 대출이 늘었는데 이 대출들이 부실해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니까 은행들이 아예 기업 대출을 늘렸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정부에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을 이제 써달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경쟁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어요. 네.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이제 기업대출 잔액이 총 884조 9,7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 말에 576조 1,200억 원 가량으로 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은 증가폭이 이제 기업대출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가계대출에 신경 쓰는 사이에 기업대출이 3배 넘게 빠르게 불어났네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업대출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데 있겠죠. 이 기업대출 자체가 이 8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제 부실 채권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4대 은행의 기업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어떤 고정 이하 여신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말 2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6.2%가 증가했습니다. 예.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에서 고정 이하 여신이 1조 859억 원으로 12% 늘어난 데 비해서 역시 이제 그 증가폭이 더 기업 대출이 컸고요. 네. 이에 따라서 4대 은행의 기업 대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0.33%로 가계대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0.1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기업 대출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은 2022년 말에는 0.26%였는데 올해 상반기 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0.33%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가계대출의 경우도 0.15%에서 0.19%로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작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 기업대출 관련 이제 부실 채권 절대 규모가 아직은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향후 부실 확대 위험을 염두에 두고 좀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도 이렇게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또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을 네. 인지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 신용의 경우에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이 금융기관들이 산업별 아니 위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요. 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저하가 됐고 이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도 1년 전보다 하락했다는 점을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낼 능력이 낮아지니까 대출 부실화 우려도 좀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느니 오늘 발표한 이제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서 내수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가 나란히 악화됐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해서 앞으로 더 기업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행권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 21개월째 5% 넘어. 앞에서 이제 기업 대출이 늘고 또 부실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기업 대출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21개월째 5%로 웃돌아서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 운전자금이라는 거는 이 기업들이 원자재를 사거나 이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어떤 필수적 경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예금 이제 은행들의 이제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가 전달과 동일한 평균 5.07%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기업이 이제 임금, 원자재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가 2022년 10월부터 21개월 연속 5%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올해 6월에 대출 금리를 이제 3년 전인 2021년 6월 2.76%와 비교하면은
지금 1.8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기업 운전자금 대출 금리는 2022년 7월에 4.1%로 4%를 넘은 데 이어서 2022년 11월에는 이제 5.62%가 정점이었어요. 이후에 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기업별로 보면은 올해 6월 대기업 대출 금리는 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79%로 둘 다 5%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근데 중소기업이 더 낫네요. 네.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경우 1년 전보다 0.58% 하락했습니다만 3개월 전보다는 1.94%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저축은행 금리들 보면 이 기업 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에 달해요. 신협은 5.49%로 일반적 은행보다 더 높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대출 금리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한데 네. 그나마 물가하고 환율이 잡힌 게 그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부담을 줄였겠죠. 네, 이제 물가는 조금씩 최근에 잡히는 분위기여서 이 통화 정책 방향 전환에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6%로 2년 전인 2022년 7월 6.3%의 절반도 못 미치고요. 올해 들어서 4월 이후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환율도 최근에 이제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종가가 1,333.2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지난 3월 21일 1,322.4원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때 이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때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업 모두 어떤 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임대료 등의 문제보다는 이 고금리 해결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산업계 분위기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약 2년 만에 하락세 멈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 오피스텔 가격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2년 가까이 떨어졌었던 이 오피스텔 매매가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 그러니까 보합으로 집계가 됐어요. 고금리 및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2년 9월 이후에 22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이제 돌아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제자리 걸음에서 내려갈지 혹은 진짜 올라갈지를 살펴봐야겠는데 가격이 이미 상승 전환한 곳도 있다고요. 이제 권역별로 한번 보면 이 마포, 서대문, 은평구 등이 위치한 이제 서북권과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용산, 종로, 중구가 있는 도시권은 보합이었고요. 이제 근데 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과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경기 지역의 하락폭이 6월 0.2%에서 7월 0.11%로 축소되면서 수도권 전체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폭이 0.13%에서 0.08%로 줄었습니다.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폭도 이제 6월 0.29%에서 7월에 0.19%로 축소가 됐어요. 네. 아파트 전세값 상승에 따른 어떤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 입주 문의가 증가한 가운데 입지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 매매가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그런데 이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선 전세를 보면 이 전세 사기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2022년 8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전세값이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0.02%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파트 전세값 상승에 따라서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가 아파트에서 중대형 오피스텔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월세를 보면 이 오피스텔 월세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7월 서울 지역 오피스텔 월세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네네.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음.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시내 중심부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이 좀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월세가 꾸준하게 오른 덕분에 오피스텔 수익률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7월 기준 5.36%로 2020년 6월 5.44% 이후에 최고치였고요.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4.86%로 2019년 10월 4.86%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고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미국서 전기차 점유율 2위, 포드와 GM 앞섰다. 이 우리 전기차가 미국에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제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GM을 앞선 실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올해 7월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로 집계됐는데요. 네. 포드는 점유율이 7.4%, GM은 6.3%였으니까 이를 앞섰죠. 네네. 전기차의 주력 이제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호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의 어떤 그 7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 54%가 늘었어요. 네. 기아의 전기 SUV EV9이 이제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토요타 BG4X, 폭스바겐 ID4, 테슬라 모델 S 등을 제쳤습니다. 오, 예. 네. 제네시스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이제 거점을 확대하면서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 뭐 잘 만들기도 했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 기아 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건 어떤 점 때문입니까? 이제 미국 현지 반응을 보면 현지 미국 전기차 전문 업체인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제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연비 효율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BS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대비 고품질 옵션을 제공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좋다는 것이죠.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또 약진할 수 있는 배경으로 보면 이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과 신차 출시 효과가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현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제 올해 4분기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현지 전기차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 이 테슬라가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49.7%를 기록하면서 50%를 밑돌았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50%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어떻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테슬라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